안녕하세요. 장서연입니다. 네, 오늘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친구 멘탈 코칭한 내용을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이 친구는 제가 처음 만난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.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 왔다가 그러고 또 한동안 코칭을 받지 않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학습 코칭 겸 심리 코칭이 필요해서 저를 찾아온 아이였습니다. 이 친구와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. 어머님, 아버님도 오랫동안 마음숲에서 코칭을 받으셨고, 그리고 이 친구의 형제들도 다 마음숲에서 코칭을 받고 성인이 된 아이들입니다. 이 친구가 친구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고 원체 생각도 잘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한 친구라서 학습할 때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. 몸도 약해서 계절이 바뀌면 온갖 유행하는 질병은 다 알았던 친구고요. 학습에만 온전히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정말로 집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아이라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많았습니다. 근데 그치만 이 친구가 바라는 건 본인의 성장이었고 학습적인 어떤 성과를 스스로 욕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설정한 코칭 목표에 따라서 저는 때로는 혹독하게 코칭을 하기도 했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를 하기도 했는데요. 최근에 이 친구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. 온갖 문제들이 같이 터졌었어요. 거의 2달 가까이 학습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고 학교에서도 편치 않고 집에서도 편치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건 사실 수험생들마다 접근하는 법이 좀 다릅니다. 이 아이들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성향에 따라서 접근하는 게 다른데 이 친구한테는 안 돼, 견뎌라는 어떤 생각을 끊어내고 현재에 집중하는 코칭보다는 충분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, 상처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직관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친구에게도 이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신경 쓰이는 건 너무 많고 내가 뭐 집안 문제 때문에 친구 문제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난 성적은 잘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난 공부 못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인과관계를 형성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놓이기보다는 지금은 나한테는 내 심적인 문제, 생각 정리에 집중하는 게 먼저야. 그게 나한테 어떠한 의미로 중요한 거야 라는 걸 먼저 각인시켜주고 1달 반 정도를 지켜봤던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할 만큼 했다고 느껴졌을 때 이 아이에게 이제는 감정 뒤에 숨는 거, 외로움 뒤에 숨고 힘듦 뒤에 숨는 것을 그만두어야 된다 얘기하고 다시 학습 쪽으로 비중을 더 넓히기 시작했습니다. 이 친구가 코칭 노트를 작성을 했어요. 제가 학습 코칭을 할 때 8주 정도의 과정에 오늘을 기록하다 나를 채워가다라고 하는 코칭 노트를 작성하게 시키는데요. 4주 단위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피드백을 시킵니다. 여기 코칭 노트에는 단순히 학습에 관련된 내용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마음 챙김, 내 생활, 취미, 내 심리 상태, 에너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오늘 그 마지막 8주 과정의 피드백을 작성하는 날이었어요. 그래서 이 피드백 작성한 걸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많이 힘든 만큼 성장했다.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단단해졌다. 내 주변 친구들도 결국 나랑 똑같은 친구들이구나. 당장 닥친 힘든 일들도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. 굳이 내 옆에 당장 누가 없어도 난 괜찮다. 나의 신체와 증상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. 진짜 내 마음이 뭔지 들여다보았다. 당장 드는 고민 30개 중에 해야 할 고민은 5개 정도밖에 없다. 이 친구가 8주 과정 중에 앞에 부분 4주 뒤에 후반부 4주 과정 동안 알게 되고 느끼게 된 점을 정리한 거예요. 자세한 히스토리를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이 친구가 저랑 했었던 작업은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든지 너를 이렇게 자극하는 게 무엇인지 나를 좀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걸 훈련을 시켰습니다. 사실 이건 어른들도 어려운 과정이에요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내가 어지러운 생각에 빠지고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걸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. 이 친구가 이걸 작성하면서 본인이 그게 조금씩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어?
이제 이러저러한 이 아이가 느끼는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, 한 달간 심리 변화, 여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엄청나게 이제 요동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, 한 달간 심리 변화,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조금 안정되었다. 외로움을 즐긴다. 그리고 나는 짜증을 조절할 수 있다. 내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엄마에게 전달한다. 변화를 위해 이 친구가 한 노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라고 합니다. 제가 학생들한테, 청소년들한테 자주 코칭하는 용어인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드를 장착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, 특히 수험생들한테는 마냥 심리적인 어려움에 위로하고 공감하고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 친구는 현실을 살아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는 끊어줄 필요도 있어요. 얼마나 힘드니, 얼마나 괴롭니, 마음을 살펴주는 게 최우선은 맞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야 할 걸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인드를 수험생들한테 많이 코칭하고는 해요. 물론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시간이 충분히 있은 다음이죠. 이 친구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참 학습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. 신체적인 조건이나 어떤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게 조절이 안 되는 거나. 근데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게 무엇이냐면,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걸 한다. 속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걸 한다. 이거였습니다. 내 감정은 내 거, 내가 수용하고 내가 알아주려고 노력했다. 생각 감정을 흘려보내는 상상을 500번 정도 했다.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하고 미련 떼는 연습을 했다. 감정이 생기면 필터링 안 켜지고 그때 드는 생각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했다. 한 걸음 떨어져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졌다. 앞으로는 어떤 것을 보완해볼까? 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. 이 친구가 그동안도 너무 잘해왔지만 명상을 습관화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끊임없이 물어봐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고요한 상태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에 머무르기, 명상이 참 중요합니다. 청소년들은 명상을 지루한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할 말은 없어요.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, 명상을 통해서 고요해지는 거, 명상을 통해서 차분해지는 거, 명상을 하면서 예민해짐이 좀 떨어지는 거, 유연해지는 거,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명상을 끊기가 어렵다 할까요? 네, 그래서 저는 코칭할 때 특히나 불안과 긴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의 멘탈 코칭 할 때는 명상을 습관화하는 것을 꼭 강조합니다. 이 친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 친구의 노력도 있지만, 사실 뒤에서 감정이 막 끌어오르는데도 저와 소통을 하면서 마음숲을 신뢰하고 가이드를 쫓아가시면서 아이의 변화를 응원하고 믿어주고 받아주셨던 그런 부모님이 뒤에 계십니다.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온전히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, 에너지가 더 커졌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량과 학습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억울함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예전에는 밤 10시만 넘어서면 엉덩이가 들썩이고 집에 가고 싶고, 집에 갔을 때 엄마가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다른 애들은 11시, 12시까지 있는다는데 너 수험생이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, 옛날에는 어떻게 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, 내가 힘든 거 보이지도 않냐고 이렇게 욱해서 엄마랑 막 부딪히고 그랬었는데, 이제는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10시가 넘어가도 덤덤하다고 합니다. 이 아이가 이럴 수 있었던 건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장애물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느끼고 수용하면서 저항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않을까요?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아이들마다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다르니, 혹시나 가정에 친구 문제, 학교 문제, 또 가정 안에서의 문제,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학업에 충분히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 계신다면, 너 수험생이야, 너 곧 고등학생이야, 너 곧 있으면 고3이야, 현실을 바라봐야지, 이런 현실 직시를 말씀하시기보다 이 아이가 온전히 그 힘듦을 느끼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물론 그러기 이전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, 그리고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파악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라,
혹시나 그게 어려우시다면 마음스페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